자, 문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문제 4번은 수동결선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를 보아주시고요. 저는 자동결선에 있는 내용으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결선자료 입력을 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이 문제에서 이제 풀이 해설한 거는 요 4번과 5번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실사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 관련 재산분계를 하시오입니다. 시가와 취득원가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왜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해야 되거든요. 평가 손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복잡해져요. 그래서 금액을 맞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도 99회차 때 나왔던 문제예요, 사실. 5번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그 나왔던 문제니까, 그걸로 정확히 보셨다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기출문제 쪽에서 최근에 차 때 좀 몇 개 나온 게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요. 수량에 대해서 이제 일치 여부를 이제 확인해줘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가 수량이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다르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차이 나는 수량만큼 이렇게 이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해줘요. 근데 이거는 1차적이 아니고 두 번째 2차적으로 하면 되고요. 그 나머지 세 번째는 기말 재고 수량은 당연히 실사 수량을 해야 되겠죠. 실사 수량으로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단가만큼 곱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전표 추가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세 가지의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할 줄 알면은 쉽고 할 줄 모르면은 좀 어렵고 손도 못 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 장부상 재고와 실사 재고가 봤을 때 여기 장부상 재고가 많죠? 그는 동일하죠. 상품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차이 나는 수량이 지금 300개고 요거는 차이가 없고 500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요. 회계 관리에 자 클릭을 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에 자 클릭을 하면은 날짜는 1에서 12월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제가 회계 처리는 내가 2차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차이 나는 수량을 보는 게 아니고 기말 재고에서 곱하기 단가만큼 곱해서 기말 재고 금액을 넣어줍니다.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은 요 취득단가 적혀져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원재료는 얼마냐면은 6,200개가 되고요. 곱하기 1,500을 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원재료는 기말 재고액이 930만원 넣어주시면 돼요. 넣으면 되고요. 왜냐면은 없는 수량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사한 기말 재고로 수량을 넣는 거예요. 없는 수량 넣으면 분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품 542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기말 재고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품은 만원에 1000개 해주시면 돼요. 얼마냐면 1000만원. 기말 상품 재고에 1000만원 넣어주시면 돼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제일 위에 있어요. 보실 때 잘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실수 없이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사 수량은 끝났고요. 일단 전표 추가 한번 누를게요. 자, 누르고 사실 5번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미리 누르는 거예요. 자, 다음 일반 전표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클릭하면은 12월 31일로 잡아줘요. 근데 앞에 제가 입력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실사가 다른 걸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수량 차이 원인 있죠. 수량 차이 원인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유튜브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학원이나 직업 전문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수량차의 원리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우리는 NCS가 결산 처리가 있고 결산 관리가 있거든요. NCS에. 그래서 저희 수업은 결산 관리로 수업하기 때문에 수업은 다 합니다. 똑같이. 결산 처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분명히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만약에 이제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만약에 정상간모인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디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안 했다? 그거는 아마 야간 지지자반은 좀 빼먹는 경우가 좀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 모르고 예명 못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건 선생님 잘못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건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되는 거고. 근데 매출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조정 자체 붕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정상 간모는 말이 달라요. 비정상 간모인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포함을 하진 않고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요. 비용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무조건 이제 그 장부상 수량과 실제 재고 수량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른 차이 수량에서 곱하기 단가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지금 500개 정도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500개에 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비정상 간모만 이게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 간모 손실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상품으로 이렇게 처리해줘요. 상품은 반드시 타계정으로 대체 8번 해주셔야 돼요. 그게 판매 외 반출이라는 걸 그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계정 우로 대체 8번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렇게 타계정으로 대체 손익계산서 반영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은 4번 문제는 끝나요.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당사는 기말 현재 보유 중인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단기대여금 잔액에서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 월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요거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저 참고로 문제 1번, 2번, 4번 앞에 입력 안 해놨어요. 안 해놨기 때문에 금액 다른 거 그냥 무시하시고요. 그리고 금액이 다른 부분을 있음으로써 앞에 부분이 만약에 틀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절차대로 했다라고 하시면은 점수로 인정을 받으니까 금액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절차만 이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결산 재무제표에 클릭을 해서 결산 자료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보유 중인 외상매출금 받으러 단기 대여금액 1%만큼 설정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쉽죠? 요새는 학계절 시상표 보는 시대 지났어요. 도전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여기 이제 K랩 세무사랑에서는 요 상단에 있는 바를 이용해 줍니다. 대손삼각 F8번 있죠. 자, 클릭합니다. 자, 대손삼각에 클릭하시면은 대손율 1%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필요 없는 건 어떻게 해줘요? 그냥 마이너스 그냥 0으로 하고 없애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뭐 해주면 돼요? 결산 반영 자 클릭해 주면 돼요. 자,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쪽에 해당하는 대손상각 여기 이제 확인을 했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단기대여금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단기대여금 제일 하단에 영어 외 비용 쪽에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뭐예요? 그렇죠. 전표 추가까지 해도 되죠? 전표 추가 자 클릭합니다. 선생님 이미 입력돼 있는 거 저기 묻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묻히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여러 번 해도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입력된 것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자 클릭을 해서 10월 31일자에 이렇게 이제
금액이 반영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수동결산 입력하는 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동결산으로 입력해 놓은 거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결산은 여러분들이 꼭 점수를 꼭 받으시고요. 하시는 방법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